네, 오늘은 해독혁명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참고해야 될 책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고 영양을 채우는 것, 해독하는 것 다 중요한데 이 책을 읽어보니 영양을 채우는 것과 함께 디톡스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한 시간 동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닥터 라이블리고요. 최주영 의사님이십니다. 원래는 의사이신데 자신의 아버지가 파킨슨으로 투병하다 돌아가시고 자신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온몸에 아토피가 발현되었는데 자기가 공부한 의학 지식, 피부과 어떤 처방약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미국에서 기능의학 의사 자격증을 받았고 한국에서 그리고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많은 해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의사십니다. 그 책까지 출간하셨고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주제인데요. 내 몸의 디톡 시스템에 대한 이해, 그리고 다양한 독소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디톡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5단계 독소 해방 솔루션. 이게 엄청 중요하죠. 5단계 독소 해방 솔루션. 그리고 일상에서 독소 해방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게 1시간 안에는 양이 많은데 제가 많은 부분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세 번째예요. 디톡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5단계 독소 예방 솔루션 이 부분이고 앞에 두 부분은 서두거든요.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중요하죠?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빈부격차 많이 생각하는데요. 빈부격차와 함께 중요한 것이 건강 격차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힘들다면,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내 노동과 시간을 갈아 넣으면서 돈을 맞바꾸죠. 그러면서도, 월급쟁이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힘든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빈부격차의 측면에서 조금 바라볼 수 있다면, 건강 격차는 건강한 사람, 아니, 부자일수록이에요. 부자일수록 건강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하고 더 많은 식습관, 더 많은 절제된 식습관들을 실천하죠. 그런데 내가 밥을 해 먹을 시간도 없고 그냥 배달 음식으로 하루 끼니를 채워야 되고 또 좋은 영양제를 사 먹을 돈도 없고 하다면 건강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뇨에 걸렸어요. 그러면 내가 건강에 대한 지식이 없고, 기반 지식도 없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재정적인 도움도 좀 어렵다면, 우리는 그냥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처방약에 계속 의존하다가, 마지막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이런 결과치까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는 치매에 걸렸다면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치매 관련 약품들에 의존하다가 나중에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고 삶을 마감하고 이런 단계로 갈 수 있지만 우리가 당뇨 초기라면 얼마든지 식습관과 운동과 기타들을 조절해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치매도 초기 치매인 경우에는 건강한 식습관 관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좋아진 사례가 우리 이 지금 아침 준방송에 함께 하신 사장님들 중에도 사례들을 많이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결과로도 입증된 것들이고요. 자, 그러면 몸이 해독되면 마음도 해독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영양을 채우는 것과 디톡스를 하는 것이 함께 중요하다고 했고, 우리는 그 내가 마음이 좀 날카로워, 마음이 우울해, 내가 늘, 기력이 없어, 신경이 다운되어 있어, 나는 왜 이렇게 날씨에 많은 영향을, 내 마음이 영향을 받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결국은 이 마음까지도 몸이 정화되었을 때 마음도 변한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늘 변비로 배가 빵빵한 상태예요.
그럼 내 컨디션이 어떤가요? 굉장히 무겁죠. 장이 빵빵하면 컨디션도 무겁다. 우리가 아침에 비움을 화장실에 가서 깔끔하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뇌가 굉장히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을 갖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양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고 디톡스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우선순위를 매기기가 어렵죠. 근데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영양을 많이 채우려고 노력을 해도, 그리고 좋은 영양을 채우고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내 몸이 덜 좋아지는 것 같다라고 느낀다면 반드시 디톡을 함께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단계로 독소 예방 솔루션을 제공해 주었는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입니다. 1단계로 위를 얘기하더라고요. 위장. 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장 건강, 간 건강, 담즙, 세포 디톡스인데, 자, 위. 음식을 잘 먹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영양실조에 걸리겠죠. 자,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잘 안 돼요. 계속.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 두려워지겠죠. 그래서 점점 음식을 덜 먹게 되죠. 그리고 그냥 빠르게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뭘까요? 달달한 음식들 많이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위를 건강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위에 어려움을 계속 지속시키는 자극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위벽을 자극하는 음식, 소화가 잘 안 되는 밀가루, 유제품이 포함된 음식을 줄여라 라고 했습니다. 위벽을 자극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한국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죠? 어, 단 음식, 짭짤한 음식. 아, 요 단 음식은 나중에 나오네요. 매운 음식, 청양고추 한국 사람들 뭐 모든 음식이 뭐 빨갛게 뭐 고춧가루로 양념이 된 것들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내 입에서는 이렇게 잠깐 도파민 호르몬을 자극할 수는 있어도 위에서는 부담을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화가 안 되는 밀가루인데 왜 소화가 안 되는 밀가루를 여기에 써놨냐면 밀가루는 글루텐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끈적끈적하죠. 이 끈적끈적한 것이 실제로는 우리가 빵, 쫀득쫀득한 빵, 쫀득쫀득한 칼국수. 생각하면 이 쫀득쫀득함이 맛을 자극하거든요. 입맛을 자극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글루텐이 소화에는 또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좋아하는 이 중독을 좀 끊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유제품이라고 했죠. 이 포유류는 영아기, 유아기를 지나면 더 이상 젖을 먹지 않고 이유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이 젖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덜 만들어져요. 그런데도 인간이 유제품을 좀 많이 먹죠. 이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장의 원활한 활동을 돕는 식이섬유를 공급하기, 장내 유익균 공급하기입니다. 장에 켜켜이 찌꺼기가 쌓여 있으면 내 몸에 독소들이 배출되지 않고 그것이 내 몸에 다시 독소가 재유입되는 경로로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3단계 간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간에 해독 기능을 돕는 글루타치온을 생성할 수 있는 원료를 많이 넣어주는 것, 글루타치온을 잘 생성할 수 있도록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4단계 담즙, 좋은 지방을 통해 담즙 분비 촉진하기. 5단계 세포 디톡스, 강력한 항산화 시스템 글루타치온 생성 신호 제공하기입니다. 이 부분이 맨 마지막에 다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해독혁명이라는 책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고요. 장을 해독하면 면역세포와 뇌세포가 살아난다입니다. 장 건강이 악화되어 변비가 생기면 당연히 몸의 마지막 관문인 디톡 시스템 출구가 마비된다. 입니다. 출구입니다. 우리 호스트님 한 분 계시면 요거 음소거 컨트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관문인데요. 각종 독소들이 몸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되고
빠지지 못한 독소들로 세포들의 매연이 많아지고 매연이 많아지면 세포 기능이 떨어지면서 면역세포와 뇌세포가 영향을 받죠. 그래서 와, 엄청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말이에요. 그런데 매연과 독소에 취약한 생명체가 태아다. 그래서 우리 임산부들이 PM 주스를 먹어도 됩니까? 이 질문들 많이 하는데요. 임산부들이 먹어도 안전한 영양식품이 우리 PM 영양제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첨가물, 화학 첨가물도 들어가 있지 않았고 100% 천연에서 추출한 원료들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나와 있는데 이것도 새로운 내용이에요.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PPA라는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섭취량이 많아질 경우 태아의 신경회로가 바뀌고 신경세포가 과다하게 증식했고 염증이 증가하면서 태아 뇌세포 발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와, 깜짝 놀랐어요. 많은 공부를 했지만 이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이 PPA라는 물질을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공식품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유통기한이 굉장히 길어요. 어, 저는 정말 그 마트에서 파는 빵을 보면서도 굉장히 놀라운 게 우리가 집에서 빵을 만들거나 또는 집에서 떡을 만들거나 집에서 고구마를 쪄놓거나 과일을 쪄놓으면 하루 지나면 여름철에 곰팡이가 생기고 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마트에서 파는 빵은 똑같이 폭신폭신하고 촉촉하고 달달한데 유통기한이 일주일 정도 될까? 그러면 거기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이렇게 여름철 더운 상온에서도 상하지 않고 곰팡이 나지 않고 이것이 유통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공장에서 만든 음식들을 덜 먹도록 노력해야 되고 특히 아이를 임신한 임산부는 가공식품을 덜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요즘 어, 꽂힌 운동이 있는데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어, 야외에서 운동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그거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죠. 근데 센터에 가서 운동을 하기마저도 또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실내 자전거를 타고 어, 밖에 이제 저는 단독주택이니 마당에 점핑을 할 수 있는 트램폴린이 있는데 트램폴린을 하면서 알게 된 거거든요. 줄넘기가 몸에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전신 운동이잖아요. 근데 이 줄넘기는 나이 먹으면 무릎 연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트램폴린으로 교체를 했는데 트램폴린을 하면서 요거입니다. 몸통 장 건강이에요. 우리가 장 건강의 마지막 관문이 직장이잖아요. 근데 이 직장에 찌꺼기들이 꽉 막혀 있으면 아무리 장에서 압력으로 밀어내려고 해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변비 상태에 놓일 수 있는데 트램폴린을 해보니 그게 스프링이 굉장히 좀 힘차잖아요. 그리고 전신을 털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직장의 자극을 받으면서 배출이 훨씬 활발하게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참고하셔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성들이 생리통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생리통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이 완경 또는 폐경이 되면 생리통에서 해방됐다고 좋아하시는데 이 생리통을 유발시키는 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좀 어려운 단어인데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어, 첫 번째로 나온 내용은 넘치는 여성 호르몬이 생리통을 증가시키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 생리통의 기전으로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이렇게 자궁과 자궁혈관을 이렇게 쫙 수축시켜요. 수축시키면서 생리혈을 배출시키는 원리거든요. 근데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적절한 양이 있으면 적절하게 수축시키면서 생리통이 덜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스타글란딘 PG라고 하면 이 PG가 과다 생성되면 더 수축력이 강하기 때문에 생리통이 강하게 일어나는 건데요. 이 PG를 과다하게 생성시키는 물질이
에스트로겐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새로운 지식으로 플러스한 건데요. 그러면 왜 에스트로겐이 넘칠까입니다. 첫 번째는 에스트로겐이 내 몸속으로 많이 유입되면 에스트로겐 양이 많아질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넘치는 에스트로겐을 간에서 해독시켜서 장으로 배출시키거든요. 그런데 1번, 장에서는 웬만큼 이 젊은 여성들이 에스트로겐을 해독시킬 수 있는데, 마지막 관문인 장에서 내가 변비로 꽝꽝이 장이 막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이것을 간에서 해독시켜서 장으로 배출시키려고 해도 배출을 덜 시키겠죠. 그러면 얘가 다시 장 내에서 에스트로겐이 재흡수되면서 내 몸에 에스트로겐이 과다 상태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에스트로겐에 대해서 여러 번 강의를 했죠. 왜냐하면 에스트로겐은 내 몸에서 필요한 만큼 만든다. 어디에서? 난소에서. 그리고 부신에서 조금 만든다. 그러는데 왜 내 몸에 에스트로겐이 과다 축적되느냐? 피임약을 먹거나 성장 호르몬을 많이 넣은 비육을 먹으면 에스트로겐이 과다 축적된다고까지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변비가 있으면 배출하지 못하고 재흡수된다는 거는 또 다른 지식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과다 상태가 되면 결국은 에스트로겐인 과한 생리통을 발생시키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여성 관련 질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궁암, 난소암, 갑상선암, 유방암 같은 것들의 원인 인자가 되는 거고, 이 암으로 가기 전 단계로 나타나는 것들이 자궁근종, 선근종, 자궁내막증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내가 여성 관련 질환이 있고 자궁내막증이 있고, 와, 너무나 안타까워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자궁을 적출하고 난소까지 적출한 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통곡을 하시죠. 조금만 더 일찍 이 PM을 만나고 이런 지식들을 알게 됐다면 저 자궁 적출하지 않았어도 됐는데요. 아, 네, 맞아요. 너무나 안타깝죠. 안타까운 거는 할 수 없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제 기준으로 살아갈 날이 한 40년은 남은 것 같은데, 40년 동안 우리가 이런 지식들을 알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간을 도와주면 몸 컨디션이 달라진다입니다. 와, 이분은요, 이 독소를 매연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간은 몸속에 매연을 처리하는 기관이라고 했는데, 이 매연 중에도 우리 활성산소를 매연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했더라고요. 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가 지방간이 있다. 이 지방간이 있고, 그다음에 간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면 간 경화 상태가 되고, 뭐 간암이 되고 이런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지방간이 있을 때 많이 하는 질문이, 물론 술을 먹어서 뭐 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라고도 말을 하지만, 전 술 안 먹는데 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방간이잖아요. 지방이 축적된 거잖아요. 제가 그림으로는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우리가 넘치는 탄수화물이잖아요. 이 탄수화물을 계속 많이 먹어요.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하죠. 가볍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몸은 원시 본능이 있잖아요. 지금이야 뭐 우리가 기아에 빠질 염려가 적은 환경에 살고 있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인간이 이렇게 풍족한 음식이 없었잖아요. 재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아에 빠질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원시 본능으로 이 넘치는 당을 다 배출하지 않고 차곡차곡 저장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방이나 근육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볍게 이제 간을 얘기하니 간을 말씀드리면, 간에 가볍게 저장을 했어요. 근데 이 가볍게 저장된 당이 내 몸이 기아 상태에 빠지지 않고 계속 저장이 막 축적되고 축적되고 축적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글리코겐이 어떻게 돼요? 간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더 단단하게 저장되면서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이 지방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먹거나, 또는 설탕이나 과당이 가득 든 과일이나
디저트를 달고 사는 경우. 설탕이나 과당도 결국은 당이잖아요. 단당류든 다당류든 이당류든 어쨌든 당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과한 식사를 했다면이에요. 내가 고기도 많이 먹고 디저트도 많이 먹고 폭식도 많이 하고 뭐 너무너무 맛있는 뷔페에 가서 음식을 과하게 먹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에 한 끼나 두 끼 정도는 가볍게 하고 그 다음 뭐 점심 식사 한 끼 정도만 한다든지 아니면 단백질 섭취를 좀 줄이고 지방 섭취를 줄이고 가벼운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한다든지 우리는 PM이라는 위대한 영양제품이 있으니 PM식만 하고 하루를 가볍게 비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우기를 실천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내가 넘치는 쌓여있는 지방들을 태워서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독소를 가시에 비유해서 썼더라고요. 자, 예를 들면 엉덩이에 가시가 박혔어요. 그래서 가시가 박혔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아프죠? 계속 아프고 아픈데 또 열도 나고 염증도 생겨요.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가시는 찾지도 못하고 야,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진통제를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소염제와 진통제를 계속 먹고 가시는 그냥 놓아두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은 가시를 아예 뽑아버려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맞나요? 우리가 가시로 비유를 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내 몸속에 독소가 가득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저는 염증 수치가 높은 것 같아요. 저는 알 수 없는 통증이 계속 있어요. 아토피는 도대체 왜 개선되지 않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연히, 어떤 방법으로든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증상을 가라앉히는 처방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가시를 제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시를 제거한다는 것은 결국은 디톡스예요. 해독이에요. 디톡을 해야죠. 원인을 빼내야죠. 그리고 영양소를 보충하고 여기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네요. 답은 독을 빼내는 과정, 디톡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해독 시스템 굉장히 중요하고 강의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죠. 내 몸속에 중금속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치아 아말감인데, 우리 이 강의에 지금 참여하신 우리 사장님들 중에도 아말감 치아를, 아직도 아말감으로 수선한 치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음, 저는 제가, 어, 딱 20대가 되는 순간, 20살이 되는 순간이었었어요. 이거 치아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치과에 가서 치아를 다 수선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20살 때라는 것은 결국은 35년 전이에요. 그때는 복합 레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치아를 아말감 충전제로 축지 치료를 해줬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죠. 그리고 그것을 제가 교체한 게 겨우 작년에 교체했어요. 도대체 이걸 3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제가 10대 때는 이 여드름이 없었는데, 어,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20대가 되니 왜 이렇게 여드름이 많이 났을까요? 아, 이 연결고리를 알게 된 거죠. 20대에 20살에 이제 치아를 수선하면서 이 충치는 그 당시에는 아말감으로 했거든요. 충전을 했어요. 검정색으로 충전하는 거 아시죠? 때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수은이란 말이에요. 수은으로 된 아말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씹어요. 여기 나오는데 음식을 씹을 때 소량의 수은이 조금씩 조금씩 녹아 나오면서 몸으로 새어 들어오면서 내 몸에 독소로 쌓이면서 내 몸은 자동 해독 시스템으로 이것을 온 힘을 다해서 뿜어내면서 얼굴에 이제 굉장히 심한 화농성의 여드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피부 교체 35년 전이라 그런지 이 화농성 울퉁불퉁하게까지 이렇게 패인 정도의 피부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좋아져서 지금 매끄러워졌죠. 아, 그러고 보니 우리 PM 주스를 오랫동안 먹어서 매끄러워진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래서 아직도 치아를 아말감으로 수선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비용을 지불하면서 보카레진으로 교체하시기를 추천을 하고요. 수은 중독은 신경세포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신경세포라는 것이 뇌신경세포, 중추신경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의료계에서는요, 이 수은을 빼내는 킬레이션 요법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수은 킬레이션 요법은 미네랄 킬레이션 요법이죠. 그래서 납이나 수은이나 카드뮴들을 칼슘,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지금 들으셨죠? 여기에 뭐에 들어있어요? 리스토레이트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리스토레이트를 충분히 드시면 내 몸속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중금속들이 킬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중금속은 어디서 들어오냐? 들어오는 경로는 굉장히 많죠.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화학 제품들, 외부 독소로 들어오는 거죠. 화학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화학 제품이 세제류들에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우리가 음식으로는 여러 가지 내 몸에 수은이 많이 농축된 어류들이죠. 고등 어류들이에요. 몸집이 큰 어류들이라는 거예요. 이 경로에 의해서 먹이사슬의 경로에 의해서 어, 큰 아이들, 연어, 참치, 그 다음에 이제 삼치, 고등어, 뭐 이런 것들도 다 큰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이 생선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금속들이 과다한 수은이 축적될 수 있고, 또는, 곡물이나 야채들, 곡물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뭐, 밀가루, 쌀이라고 안 들어있을까요? 그래서 쌀을 굉장히 잘 씻으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현미를 먹게 되면 물에 충분히 불려서 조금 중금속들을 빼낸 다음에 현미 식사를 하라고 책에는 추천이 돼 있었고, 일반 우리는 이제 쌀밥을 많이 먹잖아요. 그럼 쌀밥을 많이 먹으면 쌀을 잘 씻어서 먹어라, 쌀뜨물을 잘 씻어내고 먹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야채에도 너무 많은 제초제들, 살충제들, 농약들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유기농을 정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좋지만 유기농은 또 많은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그래서 잘 씻어서 먹는 것, 이런 것들이 또 그냥 그나마 대안일 수 있겠죠. 그 다음입니다. 위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이제 순서대로 나오는데 위산 분비가 충분한 위산 분비가 중요하고 담즙 분비가 중요하고 이런 내용인데 첫 번째로는 위산이에요. 우리가 소화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그래서 음식을 정말 적게 드시는 분들, 먹기만 하면 소화가 안 돼서 음식 먹는 게 너무 두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 충분한 위산이 분비되면 소화를 잘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디톡스 시스템의 최적화 5단계 방법으로 위, 장 건강, 간 건강, 충분한 담즙, 세포 디톡스가 나오는데 위산입니다. 위가 위산을 잘 만들어내고 위가 적절한 산성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위세포가 건강해야 위산을 잘 만들고 산성 환경을 조절한다. 위염을 일으키는 원인 인자들, 아까 앞에서 나왔어요. 맵고 짠 음식들, 헬리코박터균들이 좀 적절한 양을 유지해야 돼. 이거 헬리코박터균 박멸하는 약을 먹기도 합니다. 위에 염증이 많다면 이런 약을 처방받아서 먹는 방법도 있는데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적절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은 위와 식도 사이에 우리는 이 역류를 방지하는 조임 근육이 있잖아요. 이 느슨 현상으로 발생하는데, 자, 조임 근육의 쫀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쫀쫀함. 이 근육의 쫀쫀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이 제가 두 가지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데, 하나는 변비를 해결하십시오. 입니다. 압력으로 이 조임 근육이 열린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콜라겐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라고 해요. 자,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는 연령대를 보세요. 젊은 청년들이 역류성 식도염이 많이 발생할까요? 아니면 나이를 먹을수록 역류성 식도염이 많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이 조임 근육이 느슨해진 나이를 먹으신 분들이 역류성 식도염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이제 변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위산을 만드는 원료 베이스를 충분히 넣어주어라. 그래서 이 원료 베이스가 어, CL, 염산이잖아요. 위산은 결국은 CL이거든요. 염산과 마그네슘, 우리 리스트레이트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에요. 이것을 충분히 넣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위산이라고 하면 CL, 염산이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 몸에 미량의 염산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NaCl, 소금을 너무 저염식을 하지 말아라. 너무 저염식을 하면 염산이 부족하면 위산을 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소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엔 장 건강입니다. 장을 유해균 우세로 만드는 음식들을 덜 먹는 것이 중요하고 유익균 우세로 만드는 음식들을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챙겨 먹기 어려우신 분들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PM의 필굿 요거트 드링크가 있잖아요. 이 필굿 요거트 드링크를 드신 분과 안 드신 분들의 후기가 많이 달라요. 장 건강에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면 파워 칵테일을 추천을 하시면서 필굿 요거트 드링크를 꼭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한 식이섬유가 중요하고요. 우리 PM의 파워 칵테일에도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잘 들어있지만 이것과 함께 여름에는 또 야채를 잘 챙겨 먹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죠. 쌈채소들이 지금 여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좋은 쌈채소들 충분히 섭취하시면 장환경에 많은 도움이 돼요. 장환경에 많은 도움이 된 거를 어떻게 아나요? 네. 그 다음날 아침에 변 상태에서 알 수 있죠. 그렇지만 또 너무 많이 먹는 거는 또 추천하지는 않죠. 왜냐면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해도 우리의 뭐라고 그러죠? 이 포만감 때문에 실제로 너무 많이 먹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채를 좀 많이 먹고 싶은 사람들, 좀 더 디톡을 좀 더 채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PM에서 만든 좋은 영양제와 함께 천연 채소 야채류로 더 디톡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야채를 직접 짜서 먹는 녹즙으로 좀 추천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속하기 어려움이 좀 있죠. 그래서 정말 너무나 잘 만들어진 최고의 영양식품, PM 제품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추천하죠. 자, 유해균이 좋아하는 거, 당, 단백질,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 알코올 등은 내 장 환경을 계속 유해균 우세 환경으로 만들어요. 이게 탄산은 안 넣네요. 그리고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좀 적절한 비율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다양성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비율은 8대2 정도가 적절하다고 합니다. 간 건강입니다. 독소 예방 솔루션인데요. 와, 우리가 간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저 간이 이미 안 좋은 것 같은데 간을 좀 잘하고 싶어요. 네. 어, 본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현장에서 고객들을 만날 때 하는 방법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PM 영양제가 간 건강에 도움을 주잖아요.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저는 미네랄을 보여드려요. 왜냐면 미네랄이 해독을 하잖아요. 내 몸속에 켜켜이 쌓여있는 독소들을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리스토레이트를 보여드리면서 이 리스토레이트가 해독을 하는 원료들인데 이 리스토레이트를 충분히 드시면 간이 우리 몸의 해독기관인데 간이 할 일을 줄여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간이 제대로 일을 하고 제대로 해독을 하기 위해서는 간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영양소를 공급해 줘야 돼요. 자, 간에 필요한 영양소 1단계입니다. 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요. 자, 1단계. 독소의 막대기, 이제 해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독소에 딱 막대기를 과정입니다. 막대기를 꽂아서 해독을 하는데 1단계는 독소의 막대기를 꽂는 과정에서 필요한 영양소, 비타민이 충분하면 좋다입니다. 그럼 비타민은 무슨 비타민이 특히 간에서 영양소 이 해독을 할 때 막대기를 꽂는 과정에서 필요하냐? 비타민 B군이
중요합니다. 우리 비타민 B9는 액티바이즈. 그래서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액티바이즈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액티바이즈에 들어있는 이 비트에 들어있는 원료 중에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베타인이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원료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글루타치온은 내 몸에서 큰 해독작용을 하기도 하고 내 몸의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효소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드는 원료를 많이 넣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비타민 B군이 베이스라는 거예요. 그 파워 칵테일에도 비타민 B군이 들어있죠. 그다음에 2단계는 막대기에 수용성 물질을 붙이는 과정에서 필요한 아미노산 섭취와 글루타치온 생성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와, 나는 내 몸에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비타민을 충분히 먹고 있어. 멀티비타민을 충분히 먹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비타민을 충분히 먹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미노산, 기본 베이스인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기본 베이스인 아미노산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책에는 단백질이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아미노산으로 바꾼 거거든요. 왜 바꿨냐면 단백질을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단백질은 내 몸에서 아미노산으로 변환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부산물 중에 하나인 요산, 요소는 소변으로 나가고 또 그 나오는 부산물 중에 변환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호모시스테인,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도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이 식사에 대한 욕구 때문에 단백질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아미노산을 우리 잘 만들어진 웨이 같은 것들이죠. 또는 프로쉐이프 A 플러스 같은 아미노산을 섭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기본 베이스 원료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저자가 하신 말씀이 멀티비타민을 챙겨 먹는 것보다 더 우선으로 필요한 것이 충분한 아미노산을 보충해주고 멀티비타민을 같이 먹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중에 우리 영양을 챙기려고 우리 액티바이즈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를 충분히 드셔주면서 몸이 좋아진 사례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그것과 함께 필요한 웨이 단백질을 섭취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루타치온 생성은 충분한 아미노산과 비타민 A, 비타민 B군, 비타민 C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진다. 아미노산과 비타민의 조합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전 단계는 2단계 아미노산을 충분히 보충해줘라는 얘기고 우리 PM 제품 중에 비타민 A가 들어있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비타민 A는 들어있지 않아요.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요. 이번에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과맛 젤슈츠에 베타카로틴이 충분히 들어있죠. 그리고 이번 달에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던 젤슈츠 5 플러스 1 BA 프로모션에도 베타카로틴이 충분히 들어있어요. 이것이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또 질문 많이 하잖아요. 글루타치온을 시중에 만들어진 필름 형태의 제품으로 먹어도 되나요? 라고 했어요. 일부는 뭐 먹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너무 소량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먹으나 마나한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대부분은 글루타치온이 제품으로 먹었을 경우에 내 장에서 결국은 아미노산, 그냥 단백질로 분해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전 단계, 간을 건강하게 해서 간에서 글루타치온을 충분히 생성해 줄 수 있는 말씀드린 아미노산과 비타민류의 조합들을 보충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좋다. 결론은 좋다예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독소예방 솔루션인데 담즙 분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는 위산 분비 말씀드렸고요. 간 건강 말씀드렸고 담즙인데 어제도 제가 2명이 담즙을 떼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게임이 오버됐습니다. 게임 오버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담낭 떼내면 그것으로 그냥 게임 오버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제가 책상을 치면서
안타까워했어요. 담낭을 떼내기 전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으면 혹시 도움이 되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했더니, 너무 응급 상황이라 그냥 병원으로 바로 가서 담낭을 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에게 우리 사장님들께서 그럼 담낭 안 떼고, 담낭 지키고, 이 담석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라고 우리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다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모든 분들께 200명의 사장님들께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어, 기적의 간청소라는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간청소라는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안드레아스 모리츠의 책이고 저희는 이미 이것을 실전으로 30명 정도가 실제로 실행을 했죠. 저도 7번 정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담석이 있어서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담석은 왜 만들어지나요? 이 질문 하셨었는데 담석은 내 몸에 이 담낭 안에 콜레스테롤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차곡차곡 콜레스테롤이 쌓이다가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 얘가 단단해져요. 그래서 담석이 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단단한 콜레스테롤 덩어리예요. 부수면 방망이로 빻으면 정말 세게 빻으면 부서지고 세게 안 빻으면 안 부서질 정도로 단단해지는데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더 단단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빼내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자, 담즙이 또 오타입니다. 담즙이 잘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만들어진 담즙이 잘 분비되어야 된다. 계속 오타가 나오네요. 담즙을 만드는 원료는 결국은 지방이고, 이 지방,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메가3나 오메가9 위주의 오일들, 중요한 오일들을 충분히 섭취해줘라. 현대인이 오메가6 비율이 굉장히 높죠. 자, 오메가3 오일로 들기름, 오메가9 오일 위주의 오일로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들이 추천이 됐더라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람들이 신장이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신장을 해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네. 자, 신장 독소 배출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소변이 산성화되지 않아야 된다고 해요. 와. 자, 여기서 또 결론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제품 중에 간과 신장을 해독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디톡스 드링크라는 제품이 있죠. 그래서 내가 간이 좀 안 좋고 신장이 안 좋다, 걱정된다, 우려된다, 좀 잘 건강하게 지키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PM에 디드링크를 드시고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것이 간과 신장 해독이에요. 이것과 함께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소변의 pH가요, 약 알칼리가 좋다고 합니다. 우리 내 몸에 체액도 약 알칼리잖아요. 소변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소변이 산성화되면 될수록 다시 신장 속으로 들어간대요. 배출이 잘 안 된대요. 와, 그래서 간에서 해독된 독소들의 배출이 소변이 염기성이어야 되어야 독소들이 이온 형태를 유지하고 신장에서 제흡수가 덜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의 산성도가 높으면 독소들이 이온 형태를 잃고 신장에서 제흡수되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변이 왜 산성도가 높을까요? 네. 체액이 산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물론 이제 이 산성도라는 것은 0.05 정도의 기울기예요. 이거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소변과 내 체액이 산성화가 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소변의 산성도가 급작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알코올이에요. 또는 탄산음료, 콜라, 탄산, 자, 산이죠? 콜라, 완전한 산성식품이에요. 이런 것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산성도가 높아져요. 그럼 이것이 결국은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신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 몸의 체액을 약 알칼리로 유지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럼 이 약 알칼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이온화 형태로 도움이 되는 게 뭐냐? 미네랄이에요. 우리 PM의 리스토레이트가 미네랄이잖아요. 칼슘, 마그네슘.
구리, 망간, 아연철, 크롬, 셀렌. 이 미네랄은 알칼리예요. 알칼리이기 때문에 산성적으로 기울은 pH를 약 알칼리로 맞추어주면서 결국은 미네랄 섭취가 신장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디톡스로 몸을 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포 디톡스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 몸이 산화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항산화 영양소예요. 충분한 비타민, 그쵸? 우리 항산화 영양소가 뭐가 있어요? 비타민 A, C, E, 셀레늄 이런 것들이 항산화 영양소잖아요. 이런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식물 영양소로만 섭취하기가 어려운 현대 환경이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PM 항산화 영양소로 섭취를 하시면 도움을 빠르게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디톡스의 방법으로 간헐적 단식, 그리고 디톡스 방법으로 중금속이 내 몸에 켜켜이 쌓여있는 중금속들을 빼내는 시스템, 미네랄 킬레이션 요법도 중요하고, 내 몸속에 중금속이 덜 노출될 수 있도록 유기농 식재료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금속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비스프리라고 하죠. BPA라고 하는데 그 BPA 프리라고 하죠. 환경 호르몬을 노출을 줄이는 것. 그래서 말랑말랑한 플라스틱이에요.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페트병에 들어있는 물병이고, 말랑말랑한 플라스틱들이, 아이들 장난감들이 말랑말랑하잖아요. 이런 것들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당독소. 당독소라는 건 좀 당 섭취를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 좋은 PM 3종 영양소로 비우고 채우는 건강한 식습관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그리고 우리 액티바이즈. 추가로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린 아미노산이 충분히 들어있는 웨이 프로쉐이프 A 플러스 추천합니다. 자, 오늘 본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